제가 테슬라 주식으로 6천만 원을 벌었는데요. 근데 제 주변에서는 ETF로 돈을 벌었다는 말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딜레마는 도대체 어떤 ETF를 사야 우리가 수익률을 크게 볼 수 있을까? 스파이 같은 해외 ETF에 직투를 할까? 아니면 타이거 S&P 500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를 할까? 고민되시죠? 오늘 영상은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 상장 ETF를 완벽 비교하면서 ETF 종목 추천 및 투자 전략까지 싹 다 떠먹여 드릴게요. 먼저 ETF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어떤 ETF를 사모으는 게 좋을까요?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 상장 ETF를 나눠서 추천드릴게요. 생각보다 ETF 배당률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가장 대중적인 S&P 500 ETF를 보시면 스파이, VOO, SPLG 등 배당률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멘토링이 저 배당금 많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고배당 주식인 SCHD 같은 ETF도 있는데요. 대신에 이런 고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애플, 마소 같은 기술주 비중을 잡고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ETF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이 좀 심하다는 점은 유의해 주셔야겠죠. 그럼 배당률은 비슷하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사모으기 좋은 ETF를 정하는 기준은요. 첫 번째로 거래 수수료가 저렴한 ETF를 사모으는 게 좋습니다. ETF는 한 번에 사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조금씩 자주 적립식으로 사모아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가 높다면 부담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주식 한 주당 가격이 저렴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부담 없이 적립식 매수를 자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S&P 500 ETF를 먼저 추천드릴게요. 이 대표적인 4가지 ETF 중에서 SPLG를 추천합니다. 거래 수수료도 가장 적고 한 주당 가격이 제일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스파이를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수수료도 제일 비싸고 한 주당 가격도 80만 원대로 부담입니다. 그냥 유명한 거 따라 사면 안 된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스다백 ETF에서는 QQQ와 QQQM이 있는데요. 역시나 수수료도 한 주당 가격도 저렴한 QQQM을 모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멘토리님,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는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타이거 S&P 500과 에이스 미국 S&P 500을 추천드리는데요. 수수료만 보면 에이스 미국 S&P 500이 가장 저렴합니다. 근데 타이거 미국 S&P 500이 압도적인 자산 규모를 갖고 배당금도 가장 크기 때문에 두 가지 ETF를 동시에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신한증권 ETF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배당금을 매월 지급해준다는 장점입니다. 다른 ETF들은 분기마다 배당금을 준다는 점은 유의해주세요. 자, 그럼 ETF 종목 중에서 좋은 것들은 알았고 우리가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 상장 ETF 중 뭐를 시작해야 될지 같이 골라볼까요? 짜잔! 이렇게 표로 해외 상장 ETF와 국내 상장 ETF를 비교 정리해왔습니다. 국내 상장 ETF를 사시려면 일반 계좌나 ISA 계좌에 살 수 있고요. 또한 연금 계좌인 연금저축펀드와 IRP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상장 ETF는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ETF 수익을 높이는 핵심은요. 세금을 적게 낼수록 수익금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ETF는 이 세금이 정말 무섭기 때문인데요. 무려 매매 차익은 15.4%, 22%나 됩니다. 아니 멘토리님, 그럼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세금을 가장 안 내는 방식은 국내 상장 해외 ETF에 ISA 계좌로 투자하는 겁니다. 이 세금 관련 내용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요. 연금저축은 55살까지 가입을 해야 된다는 적급성이 높으니 제외하고 대표적인 3가지 버전의 투자 계좌죠. 국내 상장 ETF를 살 수 있는 일반 계좌와 ISA 계좌, 그리고 해외 상장 ETF 투자 계좌 기준으로 비교해 볼게요. 비과세 한도를 비교해 보자면요. 일반 계좌는 세금을 줄여주는 기준 자체가 아예 없어요. 국내 ETF는 ISA 계좌로 사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ISA 계좌는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 수익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꽤 커서 포기할 수 없죠. 거기에 매매 차익, 분매금에 대한 세금까지 비교하면 15.4%와 9.9%입니다. 이 세율에 관한 것도 ISA 계좌가 훨씬 좋죠. 대신 ISA 계좌는 3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을 꼭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비과세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3년 내에 큰 돈을 쓸 일이 있다면 가입을 못한다는 게 단점이에요. 해외 상장 ETF는 250만원 수익까지 세금이 0원이고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22%를 부과합니다. 여러분, 이 세금 차이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만약 멘토리가 ETF로 번 수익이 400이라고 가정해볼게요. 똑같이 400씩 벌었는데 가져가는 수익금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서민형 ISA 계좌로 투자했으면 400이 다 수익이죠. 근데 해외 상장 ETF로 수익을 본 거라면 33만원의 세금을 제외한 최종 수익 367만원만 벌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는 400만원 전액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 부여돼서 무려 세금만 61만 6천원. 그래서 벌어가는 돈이 가장 적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ISA 계좌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우실 수 있다면 투자 원금 대비 수익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거는 국내 상장 해외 ETF에 ISA 계좌를 투자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ISA 계좌 3년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해외 ETF에 직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국내 상장 ETF에 일반 계좌로 투자하는 거는 세금을 진짜 너무 많이 뜯어가기 때문에 저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손익통산 얘기를 해볼게요. 손익통산은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수익을 얻기도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하잖아요. 이 손실분과 수익금을 다 합해서 최종 순수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이 ETF 투자에서도 국내 상장 ETF에 일반 계좌로 투자하는 것만 손익통산이 계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멘토리가 ETF로 800만 원을 벌고 그리고 400만 원을 잃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중 세금을 제일 안 내는 방식은 ISA 계좌로 400만 원까지 세금 0원이라 실수익도 400만 원인데요. 이 중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방식은 일반 계좌로 투자하는 거죠. 손익통산이 적용이 유일하게 안 되기 때문에 손실이 무시되고 8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만 123만 원입니다. 일반 계좌로 국내 투자는 진짜 비추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일반 계좌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 대상이고요. 2천만 원이 초과된다면 금융소득 과세 대상이십니다. 근데 ISA 계좌로 투자한다면 분리과세가 돼서요. 2천만 원 이상 버셔도 금융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세요.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ISA로 번 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 계좌는 포함됩니다. 우리가 ISA 계좌를 안 할 이유가 없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 과세 대상에 분배금은 포함되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근데 지금 수익률 측면만 봤을 때는 ISA 계좌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ETF 투자를 무조건 ISA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ISA 계좌는 의무 가입기간 3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돈이 묶이는 거예요. 이 3년을 지키지 못하고 해지하면 비과세 한도라든지 이런 세금에 대한 이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납입 한도가 1년에 2천만 원까지입니다. 시장이 좋아서 내가 ETF에 더 투자하고 싶어도 ISA 계좌는 1년에 2천만 원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해외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어서 그게 정말 좋죠. ETF 수익률을 좌지우지하는 게 세금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렸고요. 이 밖에도 거래 통화도 정말 중요하죠. 미국 ETF에 직투를 하려면 환전 수수료 들여서 환전도 해야 되고 정말 번거로운데요.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 같은 것이 안 드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제가 최종 정리 드릴게요.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ISA 계좌로 사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이거 강조드렸고요. 그리고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S&P 500 그리고 에이스 미국 S&P 500이었습니다. 미국 ETF에 직투로 투자할 게 아니라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것을 추천드리는 분들은요. 첫 번째로 세금을 최소화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 ISA 계좌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가 수익에 대한 것도 9.9%의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세금률이 가장 작아서 정말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ISA 계좌 연간 운영 한도인 2천만 원까지만 소액 투자만 하실 분들, 그리고 ISA 계좌 의무 가입 기간이죠. 3년을 지키실 수 있는 분들께 제가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 가입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한다면 ISA 계좌를 이용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비과세 혜택을 다 못 받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환전이 귀찮으신 분들, 환전 수수료 아까우신 분들,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또 원화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해외 상장 ETF 직투는 누구나 편하게 시도할 수 있어서 추천드리는데요. 추천 종목은 S&P 500은 SPLG, 그리고 나스닥 100 ETF는 QQQM이었습니다. ISA 계좌보다 해외 상장 ETF에 직투하는 게 더 좋으신 분들은 첫 번째 3년이라는 ISA 의무 가입 기간을 못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저 결혼해야 돼요, 저 집 사야 돼요, 이런 분들은 ISA 계좌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ETF를 사실 분들, 내가 ETF뿐만 아니라 미국 개별 종목에도 주식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해외 ETF에 직투하는 계좌를 만드셔서 운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니 내가 어떤 ETF를 사서 모아야겠다 감이 오시나요?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함께하면 돈이 빨리 모이는 멘토리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